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2025년도 배틀그라운드 미라마 미나스 베테랑 모드로 이제 굶주린 자들 A to Z 공략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스킨 획득을 위해서 굶주린 자들 모드를 처음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처음 플레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굶주린 자들 모드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천천히 좀 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으로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다룰 건데요. 심지어 무적 존에 대해서도 다룰 거고 연료통 위치, 발전기마다 공략을 다룰 건데, 고수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생각에는 발전기 공략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관심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 타임라인을 확인하셔서 발전기 공략을 따로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처음부터 하나씩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클리어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굶진자들 모드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이제 좀비라고 불리는 헝거가 어떤 몬스터들이 있는지 좀 알아야 어떻게 대응할지 알기 때문에 몬스터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기본 일반 몹이라고 불리는 간병인이랑 그리고 프로토타입 헝거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좀 약간 소급 차림으로 있는 좀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제일 잡기 쉬운데 이제 추천을 드리자면 당연한 거지만 헤드 에임을 두시고 헤드샷으로 타격을 해서 처치를 해야 빠르게 탄을 아끼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좀비 처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류탄 헝거라고 불리는 폭발물 처리 헝거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우주버니 하얀색 전투 슈트를 입고 있고 그리고 입에 수류탄을 물고 있는 그런 헝거인데요. 얘를 뭐 상체나 그리고 하체, 뭐 손을 맞춰도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고 오직 헤드샷 데미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헤드샷을 한 두세 대 맞추면 죽는데요. 얘가 죽을 때 입에 물고 있는 수류탄을 터뜨리면서 죽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헝거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 마리가 몰려 있거나 이제 한 번에 스폰 될 때 이 폭발물 처리 헝거부터 빠르게 잡아주면 이제 다른 주변에 있는 헝거들에게도 피해를 주면서 빠르게 다른 헝거들도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간호사 헝거부터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스킬은 비명인데요. 플레이어 근처에 막 뛰어가가지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 비명 스킬을 당하면 디버프 효과로 플레이어는 어지러움이라는 걸 당하는데 화면이 좀 흐려집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1인칭 게임인데 좀 어지러운 그거를 야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뭐 이속이나 공격력이 뭐 감소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군인 헝거랑 10번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네들을 자세히 보시면 옷에 10보를 달고 있는 게 10호 헝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근접에서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물론 근접에서 빠르게 처치할 수 있다면 빠르게 처치하는 건 괜찮지만 왜 그러냐면 둘 다 군인 헝거 같은 경우는 스킬로 기절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디버프로 기절이 되기 때문에 체력이 남아 있더라도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기절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10번 것도 마찬가지로 스킬로 업기가 있어가지고 플레이어를 일정 확률로 업고 그 다음에 막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한 14초 정도 10호가 터지는 14초 정도 돌아다니다가 뻥 터지면서 자폭을 하고 한 체력의 80에서 90% 깎으면서 자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팀원이 업히면 이 10호인 거를 뭐 샷건 같은 걸로 때려가지고 넉백을 시켜서 넘어뜨리면 이제 업힌 상태에서 조금 풀립니다. 풀려서 이제 기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팀원이 이제 업혔다면 넉백으로 이제 쓰러뜨려 주거나 이 시폰거를 잡아서 이 디버프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고 이제 여섯 번째 헝거 같은 경우는 쇠즈레떼 헝거라고 빠루 그리고 흔히들 이제 말하는 게 어몽어스 헝거라고 해요. 사람들이 말할 때 어몽어스라 하거든요. 얘들 보고요. 근데 스킬러는 이제 근접에 와서 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에 걸리면 화면이 막 주변이 빨개지면서 테두리가 빨개지면서 달리기 제한이 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그로가 출혈 상태에 걸린 플레이어한테 모두 다 끌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헝거들의 타겟이 되면서 헝거들이 몰려서 쉽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팀원이 이런 출혈 디버프에 걸렸다면 빠르게 풀어주셔야 팀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척류를 던지는 헝거들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런 투척류를 던지는 헝거들은 2층이나 아니면 건물 옥상이나 아니면 지붕 같은 데에 주로 스폰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연마탄 헝거 같은 경우는 스킬로 연마탄을 던지고요. 연마탄이 이제 퍼지면 잘 안 보이는데
이제 헝거들이 그 연마탄 안에 몰려들 수 있잖아요. 지금 시야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면 초과가 돼서 쉽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좀 주의를 해서 연마탄 밖에서 싸우거나 아니면 연마탄 헝거를 빨리 처치를 해서 이제 싸우는 걸 추천드리고요. 연마탄 헝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을 때도 자기 죽은 자리에다가 연마탄을 떨구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염병 헝거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성가신 존재예요. 무적수주 다음에요. 그래서 스킬로는 화염병을 투척하는데 화염병을 맞으면 한 피 절반 이상이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화염병을 던지는 막 소리, 뭐 불타는 소리가 들리면 스폰 위치를 확인하고 먼저 이제 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팀원을 살릴 때 화염병이 막 던지는 이 화염병 헝거가 죽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던져요. 그러면 팀원을 그 자리에서 살리면 화염병 데미지를 지속딜로 맞아서 죽기 때문에 팀원을 얻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화염병 헝거의 공격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드존 헝거인데요. 레드존 헝거의 스킬은 이 레드존 수류탄, 인게임에서는 블루존 수류탄인데 이제 굶주리자들 모드에서는 레드존 수류탄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존 수류탄을 던져서 이제 레드존이 퍼지는데 그 영역이 있으면 계속 던져가지고 중첩 데미지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얘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숙주랑 돼지라고 불리는 그런 특수 헝거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정식 명칭은 닥터 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부를 때는 무적 숙주라고 불리고요. 보통 숙주라고도 그냥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스푼된 다음에 한 2, 3초 뒤에 자기 그 숙주 라인 그런 관 같은 거를 막 이제 뽑으면서 두 마리의 헝거에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맵에서는 괜찮은데 뭐 발전기가 있는 데에서는 특수 좀비들이 나오는데 이런 알파 헝거나 돼지라고 불리는 헝거나 아니면 어몽어스나 막 이런 애들한테 무적 버프를 줘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이제 잡는데 힘들기 때문에 닥터 헝거 먼저 무적 수주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광색으로 빛나거나 이런 숙주 라인이 보이면 아 무적 숙주가 있구나 라고 해서 이 관을 따라가서 이 관이 있는 위치에 무적 숙주를 먼저 잡아야 그 다음에 이 형광색이 풀리면서 무적이 됐던 헝거들의 무적이 풀려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연구원 헝거인데요. 연구원 헝거 같은 경우는 닥터 헝거랑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얘도 숙주인데 머리 위에 한 파란색 전파 같은 게 뿅 하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옆 동네 게임이 약간 옛날에 고급 시계 게임의 어떤 메르시 같은 거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하면 약간 실 이런 무적 버프를 주고 파란색으로 하면 약간 공격 버프를 주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그래서 연구원 헝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마리한테 어, 공격이랑 이속 버프를 줘서 이 버프를 받은 헝거들은 파란색으로 빛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동 속도랑 공격력이 버프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 이동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근데 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되게 성가시기 때문에 연구원 헝거도 사실 먼저 제거를 해주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 얘네가 어 숙주 이제 버프를 받은 애들을 잡으면 그 다음에 이 연구원 헝거를 안 잡으면 좀 일정 시간 뒤에 다른 이한테 또 버프를 줘요. 무적 숙주도 마찬가지로 닥터 헝거도 근데 닥터 헝거는 뭐 무적인 애들을 잡을 수 없으니까 사실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데 연구원 헝거는 계속 다른 애를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얘네 둘 같은 경우는 또 스킬로 독병을 투척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독병을 투척해가지고 바닥에 독이 퍼지는데요. 바닥에 그러면 독이 퍼진 영역은 보라색으로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영역을 밟으면 지속적으로 독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최대한 그 바닥에 독이 보이지 않는 곳을 이제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돼지라고 불리는 아니면 흔히 뚱땡이라고 불리는 이 좀비의 정식 명칭은 이름은 이 아이의 원래 이름은 알파인 건데요. 그래서 스킬로는 돌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진으로 막 뛰어가요. 그러면 돌진 상태 때는 아무리 총을 쏴도 무적이고요. 그리고 돌진을 플레이어가 맞으면 넉백이 되면서 한 5에서 10초 정도 스턴이 걸립니다. 그럼 그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총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얘가 막 머리로 막 두 손을 올려가지고 막 쿵쾅쿵쾅 하면서 때리고 주변에 막 헝거들도 몰려서 데미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넛백을 당했다. 그러니까 돌진을 맞았다고 하면 웬만하면 거의 죽습니다. 팀원들이 빠르게 도와주지 않으면요. 그러고
얘는 다른 좀비들보다 딱 봐도 피통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많아가지고 잡기 어렵고, 흔히 이제 발전기 이제 돌렸을 때 나오면 닥터온거에 무적 버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닥터 먼저 제거하고 알파온거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알파온거 같은 경우는 또 팁을 드리자면, 얘가 나오는 위치가 이제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얘가 나왔다 하면 끈끈이 용액이라는 걸 나중에 그 수류탄 가이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뿌릴 수 있습니다. 얘가 나오는 자리에 끈끈이 용액을 뿌려서 돌진을 하더라도 빨리 가까이 못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끈끈이를 써서 알파온거를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얘네들이 서로 연결하면 형광색으로 만들어주고 파란색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피아 식별이 가능한데, 문제는 영구원 헝거가 닥터 헝거한테 버프를 주거나 닥터 헝거가 영구원 헝거한테 버프를 주면 이런 식으로 색이 변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무적수주 위치 어디 있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기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면 정말 찾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을 따라가고, 만약에 잘 안 보인다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빛나거나 형광색으로 빛나는 얘들이 숙주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빛나는 얘 먼저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빛나는 얘를 잡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10번호 같은 경우도 파란색으로 빛나면 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빛나는 얘들은 좀 거리를 두고 잡고, 그러고 아니면 숙주 먼저 잡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10번인 줄 몰랐다가 가까이 갔다가 엎이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좀비들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떤 무기를 써야 되는지 제가 쭉 무기 제작 가이드라인을, 그 이미지를 직접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무기는 일단 인게임에 들어가시면 맵이 이제 시작되면 무기 자판기에서 총 10회 정도 뽑을 수 있고요. 참고로 자판기를 총으로 터뜨리면 터지고 이용이 불가능하니까 그 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제작대에서 이제 여기서 뽑은 처음에 시작 무기가 있어요. 그러면 맥크리 권총을 뽑으면 사실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 만들고요. 디이글이랑 피구이랑 그리고 떡배를 뽑아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무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제작 업그레이드하는 재료는 총알이랑 그리고 화약캔이라는 빨간색 캔이랑 덕트 테이프라는 테이프처럼 생긴 걸 총 3가지를 이용해서 무기를 다음 같은 루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사이가를 떡배를 뽑으셔서 사이가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P92로 에미사구를 만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디글에서도 디글을 뽑으면 이런 루트로 P180 만들고 P92 만들고 에미사구도 만들 수 있으니 P92가 안 나왔다면 디글로도 만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근데 이 사이가를 뽑으셨다면, 업그레이드 했다면 대탄이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대탄 같은 경우는 디글을 뽑으셔서 디글에 장착된 레드도트를 이제 인게임 배낭에 옮기셔서 그래야 재료로 있는 걸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작대에서 AR 데킥을 만들어서 사이가에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용을 대탄을 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에미사고 대탄도 이런 형태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이가랑 에미사고를 추천드리는데, 이제 사이가를 만드는데 재료는 총알 130발, 그리고 화약캔 2개, 그리고 더트테이프 1개가 필요하고요. 떡배에서 시작하면요. 그리고 P9이랑 디글에서 에미사고를 만드는데 재료는 탄 같은 경우는 330발, 화약캔 4캔, 더트테이프 3개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오일리를 왜 안 만들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사이가가 장전 캐슬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잡을 수도 있고 근접에서 데미지가 더 세기 때문에 저는 사이가를 추천드리고요. 오일리는 좀 장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탄수는 많은데 데미지가 조금 사이가보다 약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이가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오일리를 더 잘 쓰신다고 하면 오일리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긴 합니다. 그리고 토미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주로 사이가랑 에미사고를 1티어 무기로, 제 1티어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티어는 등급이 올라간다는 의미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그 1티어는 제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기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기 이런 제작 표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이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잭팟으로 무기를 뽑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운이 좋으면 DBS라든지 MG3, 그루자, MK14, 그리고 좀비 퇴치 방망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자면 DBS도 초반에 쓰기 괜찮아요. 그리고 MG3도 쓰기도 이렇게 2개까지는 괜찮은데 그루자도 쓰기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3개까지는 괜찮고요. MK14는 솔직히 굳이긴 합니다. 약간 지붕에 있는 헝거들 빠르게 잡을 때는 유용은 하지만 끝까지 얘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긴 합니다. 그리고 좀비 특집 방망이는 이게 지금 웹 이벤트 진행되는 추수공원도 미션이 있죠. 그리고 인게임에서도 좀비 20마리 처치였나요? 그럼 BP를 주는 미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용도로 쓰는 무기고요. 그리고 근데 사실 이게 없어도 금전 무기로 처치하라는 게 주먹으로 처치해도 인정이 됩니다. 제 생각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DBS랑 MG3보다는 저는 사이가랑 에미사고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뭐 제팟이 터지더라도 솔직히 사이가랑 에미사고를 더 많이 이용하긴 합니다. 그러고 일단 무기는 다음과 같이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음식이라는 게 있는데 음식은 인게임 내에서 배틀그라운드에서 약간 도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력은 붕대랑 그다음에 구상이랑 이제 치료 화물이라는 걸로 채우고요. 이제 도핑 게이지는 이런 음식 스프를 먹어서 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건 하셔야 될 거는 총 3종류의 스프가 있는데 고급 스프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야채 스프 아니면 고기를 계속 먹어서 이 보라색 단계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먼저 양배추 하나랑 물 하나씩 있으면 야채 스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채 스프를 그냥 바로 드시면 이 파란색 총 도핑 게이지가 60이 찹니다. 근데 이 야채 스프 하나를 가지고 고기 하나를 이용해서 2개를 제작대에서 합치면 고기 스프라는 거 만들 수 있는데요. 고기 스프로 만들면 이 보라색 도핑 게이지가 되는데 이 보라색 도핑 게이지의 풀피는 105인데요. 사실 이 보라색 도핑 게이지가 105가 다 달면 또 파란색 도핑 게이지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5 플러스 60이니까 총 165 도핑 게이지고요. 그리고 파란색 도핑 게이지 때 이 도핑 속도가 다는 이제 게이지가 다는 것보다 보라색 때 다는 게 더 느립니다. 그러고 이제 고기 스프도 그냥 드시지 마시고 토마토 소스 하나랑 2개를 섞어서 제작대에서 고급 스프로 만들 수 있는데요. 고급 스프는 이제 바로 하나를 드시면 이런 분홍색 160까지가 차는데 이게 얘도 마찬가지로 다 달면 보라색 게이지가 되고 보라색 게이지에서 다 달면 파란색 게이지가 돼서 얘네들 게이지를 다 합치면 총 325 도핑 게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이 거의 다 달 때쯤 이 고기 하나나 야채 스프 하나를 먹어주면 다시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식으로 좀 배고픔을 허기를 관리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고급 스프를 먹고 도핑을 다 채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버프 효과가 있는데 솔직히 작년에는 무조건 먹어야 이제 안 멈추고 달릴 수 있고 시야도 안 흘려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버프 효과가 있냐면요. 방어력이 진짜 압도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야채 스프만 먹었을 때는 방어력이 레벨 2가 되고요. 그냥 고기 스프를 먹으면 방어력이 3이고 고급 스프를 먹으면 방어력이 4가 됩니다. 생각보다 이게 고급 스프를 먹었을 때 있는 피해량이랑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있는 피해량 차이가 좀 많아요. 생각보다 커요. 그래가지고 저는 고급 스프를 반드시 만들어서 꾸준히 유지해서 먹는 걸 추천드리고요. 솔직히 안 먹어도 깰 수 있긴 하지만 적어도 발전기 작동하기 전에 연료 넣기 전에는 풀도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보시면 넛백을 어느 정도 더 높은 확률로 그리고 더 멀리 넛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넛백 레벨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라색이랑 분홍색은 제 예상이긴 한데 이 보라색은 아무래도 디버프 면역 같아요. 그래서 디버프를 거는 좀비들의 디버프 확률을 좀 낮춰준다거나 아니면 돼지한테 맞았을 때 디버프를 당했을 때 돌진을 맞았을 때 그 돌진 입은 스턴 시간을 줄어든다든지 이런 효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제 추측인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데미지를 비교해봤는데 데미지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음식에서 한번 요약을 드리면 고급 스프를 만들어서 고급 스프를 드시고 그 다음에 분홍색 떨어질 때쯤 고기나 야채 스프를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척류 제작 공략인데요. 투척류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재료는 병 1개랑 알코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껌처럼 생긴 접착제를 합치면 그냥 일반 끈끈이 용액을 만들 수 있고요. 반대로 여기서 접착제가 아니라 병이랑 알코올이랑 세제를 섞으면 상성 용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끈끈이 용액이랑 강력 접착제를 두 개를 합치면 강력 끈끈이 용액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성 용액이랑 부동액을 합치면 강력 상성 용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 끈끈이 용액은 이 바닥에 퍼뜨리면 좀비들이 이걸 밟으면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쉽게 좀비들을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외부로 몰려오는 좀비들을 느리게 해가지고 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강력 상성 용액은 그러니까 인게임 내에서 화염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터뜨리면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파란색 불이 퍼지는데 좀비들은 그거 밟으면 지속적인 이제 지속 딜이 들어가는 그런 무기 투척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강력 끈끈이 용액이랑 강력 상성 용액을 두 가지를 덕트 테이프 하나랑 합치면 헝거 교란 수류탄이랑 아니면 헝거 성광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헝거 교란 수류탄은 이제 던지면 이 교란 수류탄 던진 쪽으로 헝거들이 몰려가가지고 어그로가 모두 그쪽으로 끌리는 거고요. 헝거 성광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이제 던지면 정말 말 그대로 삥이죠. 헝거들이 3초에서 5초 정도 기절한 상태로 정지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써봤을 때는 헝거 교란 수류탄까지는 좀 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 들지만 사실 가장 효율이 좋은 거는 강력 끈끈이 용액이랑 강력 상성 용액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많이 써요. 특히나 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 강력 끈끈이 용액입니다. 그래서 쉽게 끼고 싶으시면 병 알코올을 많이 모으셔서 접착제를 이렇게 다 주우셔서 그래서 강력 끈끈이 용액으로 만들어서 강력 끈끈이 용액으로 이제 좀비들 몰려올 때마다 던지면서 플레이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기까지는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제작을 할 수 있는 투척 무기라면 그다음에 필드에 스폰드에서 제작이 아니라 무조건 파밍을 해야 되는 그런 투척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화합물이랑 수류탄인데요. 치료화합물은 바닥에 투척을 하면 초록색 화염병이 생기는데 그거를 밟으면 체력이 찹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계단이나 2층 건물에 던지면 1층 바닥에 힐존이 형성이 되니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상을 이용을 하시면 체력을 한 75까지밖에 못 채웠는데 치료 화합물을 쓰셔야 이제 체력을 100까지 다 풀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류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0호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패치 때문에 좀 수류탄으로 출시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비들에게 헝거들에게 근데 이게 투척 모션이 던지기는 안 되고 굴리는 모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위력적인 데미지를 입힐 수 있고요. 가끔씩 좀비들이 스폰되는 구역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씩 던지면 거의 웬만하면 한 방 하고 좀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쿠킹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타이밍 맞춰서도 던질 수 있는 투척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무기 제작이랑 음식 제작이랑 투척류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템 파밍해야 될 것을 정리해 드리면 사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이는 대로 다 주워라. 약간 가방 찰 때까지 다 주워라 하긴 한데 사실 화약킨이랑 더트테이프는 3대1 비율로 이제 파밍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만약에 사이가만 쓴다라고 하시면 2대1 비율로 파밍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붕대 5장당 구급상자를 제작대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구상은 3개 정도만 계속 유지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 정도만 유지할 수 있게 이제 파밍을 하시고 음식은 각각 1대1 비율로 파밍을 고스프 만들 때까지는 하시고 다 이제 만든 다음에는 양배추 물고기만 파밍을 하셔가지고 보라색 게이지 분홍색 게이지를 유지를 못했다면 한 2개씩 정도만 한 고기 2개, 2~3개씩 정도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야채 스프 2~3개를 만들 정도로 파밍하시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투척류는 병이랑 알코올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접착제랑 강력 접착제를 많이 챙기셔서 그냥 강력 끈끈이 용액을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스폰 투척류 중에서 치료 화합물은 진짜 보이면 보이는 대로 바로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투척 무기를 주우셨으면 투척 무기를 사용해야 될 때 혹시나 인게임에서 투척 무기 키 분리가 되었고 기본 키 설정을 이제 지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환경 설정에 키 설정에 가서 전투에서 아마 여기 투척 무기에서 기본 설정이 아마 G일 거예요. 이거를 다른 키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제가 던지고 싶은 무기가 뭐 강력 끈끈이 용액이랑 강력 상승 용액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뭐 키 설정이 각각 하나씩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 투척 무기를 만약에 G라고 했다고 하면 G를 광클을 해가지고 이제 던지고 싶은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게 좀 번거로운 게 있는데 무조건 키 설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투척 무기를 선택해서 던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주요 공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캐릭터가 디버프가 걸리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팀원이 디버프가 걸리면 근처에 가서 F를 눌러서 디버프를 풀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 섭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급 스프를 먹고 고기랑 야채 스프로 보라색 상태를 유지를 하셔야 방어력이 증가해서 더 쉽게 클리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비들은 헤드샷을 맞춰서 빠르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총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권총을 처음에 자판기에서 주잖아요. 그러면 권총을 장전하고 버리고를 계속 반복을 하면 총알이 무한으로 복사가 돼요. 그래서 막 우리 팀이 좀 앞에서 킬을 많이 하고 나는 이제 킬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빠르게 총알 복사를 하신 다음에 뭐 떡배를 뽑으셨다면 떡배를 사이가나 뭐 그런 무기로 만드실 수가 있죠. 그리고 항상 숙주 먼저 잡는 게 좋고요. 그리고 끈끈이 다른 건 모르더라도 강력 끈끈이 요약을 잘 활용해서 뭐 돼지나 그런 거 이제 많이 좀비들이 형성됐을 때 천천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랑 시폰 거는 근처에 가지 말고 옥상이랑 2층 화염병 헝거는 그러니까 스폰되는 걸 조심하시고 연마탄 내에서는 만약에 갇혔어요. 그럼 한두 발 발사해가지고 좀비 위치를 파악하면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길이 사면 초과가 돼서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한쪽만 뚫고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좀비를 죽이고요. 그리고 팀원 같은 경우는 리콜을 시체박스에서 팀원의 블루칩을 챙기셔서 이제 체크포인트 지점에 가서 리콜기에서 부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한 판당 한 2, 3회까지 제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발전기인 네 번째 발전기에서는 팀원을 리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주의하셔서 플레이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연마탄 내부에 이런 식으로 총 몇 발씩 쏘시면서 좀비들 위치를 파악하시고 만약에 앞으로 안 간지다 라고 하면 바닥에 누워있는 거거든요. 바닥을 쏘셔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면초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고 만약에 또 이렇게 사면초가 됐고 체력이 없어요. 그럼 바닥에 당황하지 마시고 바닥에 치료화물을 깔고 이제 치료를 하면서 생존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적 버그가 있어요. 굶주림자들 작년에도 무적 버그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만든 먼저 이런 어몽어스나 돼지한테 스킬을 받아가지고 출혈이 되거나 아니면 돌진을 맞아서 디버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군인원거나 알파원거나 그랬을 텐데 군인원거나 아니면 시폰거의 기절이나 업히기 공격을 당하면 순차적으로 당한 다음에 이제 떨어지고 팀원이 이제 기절을 살려주면 무적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근데 이거는 솔직히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걸 맞춰가지고 무적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발전기에서 창고 가는 길에 2층에서 1층 그러니까 첫 번째 발전기 키로 가는데 창고에서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때 그 세즈레떼 헝거 이 파란색이랑 그 다음에 이 군인 헝거가 나오거든요. 10번 헝거가 나오는데 먼저 이 세즈레떼 헝거한테 출혈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군인 헝거 10번 헝거한테 알짱거리면서 약간 들리면 그 다음에 이제 팀원이 10번 헝거를 넉백으로 쓰러뜨리면 무적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디버프 스킬을 받은 팀원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무적 상태를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제 이런 몬스터들한테 출혈 스킬을 당하거나 아니면 업히기 스킬을 당해요. 그리고 팀원이 그걸 풀어줘요. 그럼 무적이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건이 까다롭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냥 플레이하시는 게 더 시간 낭비하지 않고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발전기마다 공략인데요. 일단 첫 번째 미나스 첫 번째 발전기는 이제 연료통을 주입을 하면 여기 이제 발전기에다가 연료통을 주입을 하면 바로 이제 웨이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웨이브가 시작되는 게 여기 원통 위에 무적 수주가 이제 생겨요. 얘부터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세즈레떼랑 시포 좀비가 헝거들이 이제 스폰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잡아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잡았으면 좀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발전기를 작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발전기를 작동을 시키면 어떤 식으로 좀비가 나오냐면 이쪽 원통 왼쪽에 여기서 돼지랑 그 다음에 좀비들 무리가 스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통 위에 영국 그 무적 수주가 나왔던 이 원통 위에
연구원 숙주랑 화염병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원통 위부터 잡고 여기는 끈끈이 깔아주고요. 원통 위에 잡고 여기 앞에 있는 돼지를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셔터에서 또 좀비물가 팡 하고 나오거든요. 그걸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쉽게 잡을 수 있고요. 아 근데 진짜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비추천드리긴 한데 그 2층에서 떨어질 때 여기가 무적존이에요 2층이. 그럼 한 명만 떨어져가지고 한 명이 어그로를 끌고 좀비들을 몰고 오면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에미사고를 쓰면서 잡고요. 그 다음에 그 한 명은 또 맡은 임무가 무적 숙주를 다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무적 숙주는 이렇게 지나갈 때 원통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원통 두 개 사이에서 스폰이 되고요. 두 번째 무적 숙주는 연료통 주입 뒤 이 원통 위에 스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 잡아주고 이 앞까지 끌고 와서 나머지 팀원들이 이 위에서 잡아주는 것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한 명을 빼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런 골리앗 건물이라고 하죠. 이런 골리앗 창고 건물에 이제 올라오면 먼저 근데 두 번째 발전기는 연료통 주입하면 따로 웨이브가 없어요. 좀비들이 몰려오는 게 없고 발전기를 작동을 해야 세 차례에 나눠서 웨이브가 시작되는데 근데 이 발전기까지 오기까지 여기에 막 계단이라든지 방 안에 좀비들이 많습니다. 걔네들을 좀 먼저 제거를 해주고 연료를 넣고 발전기를 돌리면 됩니다. 발전기를 돌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먼저 여기 벽이 깨지고 돼지랑 그리고 일반 헝거 무리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옥상에도 화염병 헝거가 나왔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그래서 두 번째 발전기를 키면 여기다가 강력 끈끈이를 풀어주고 돼지를 잡아준 다음에 발전기 왼쪽을 보면 여기도 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벽이 깨지고 이 방 안에 숙주가 있습니다. 숙주를 빠르게 잡아주고 좀비 떼거리들을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발전기 오른쪽에 철문이 깨지고 여기서 헝거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차례에 나눠서 진행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 진짜 안전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솔직히 모두가 안전할 수는 없지만 여기 올라가는 골략 건물 올라가는 이 그 철문 무적존이 렛지 그랩이 돼요. 점프해서 올라가면 2명 정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는 애들 다 잡으면 되고요. 아니면 입구 막기 전략인데 이 문 좁잖아요. 여기서 한 명이 앉아가지고 좀비들 다 이제 여기서 지점포화 해가지고 잡아주고 이제 숙주는 무적 달린 애들은 뒤로 빼내고 들어가서 숙주를 잡아주고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숙주 잡기가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발전기 공략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연료통을 주입하면 또 웨이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료통을 주입하면 이 우측 벽에 깨진 벽에서 무적 숙주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발전기 기준으로 이 오른쪽 복도에 좀비 떼거리들이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웨이브인데 첫 번째 웨이브가 끝날 때쯤 두 번째 웨이브가 또 이 오른쪽 복도에 어몽어스 좀비랑 그다음에 이런 무리들이 등장을 하고요. 네, 여기를 또 다 잡아주면 또 세 번째 웨이브로 마찬가지로 이쪽 복도랑 좀 안쪽 복도에서도 애들이 나오고 그리고 2층에 연구원 숙주가 이제 연구원 숙주랑 뭐 레드존이랑 뭐 연마탄 던진 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다 잡아주면 이렇게 끝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일단 연료통 넣으면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를 키면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철문이 깨지면서 이 셔터에서 돼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우측에도 또 여기가 철 셔터가 있는데 여기가 열리면서 또 헝거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강력 끈끈이를 깔아주고 이쪽에다도 깔아주면 좀 쉽게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측 복도에서 무적 숙주가 스폰이 돼요. 그러면 얘를 또 빠르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 우측 복도 끝에 또 좌측 방이 있는데 거기에 헝거 무리들이 여기서 이제 스폰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층 난간에 연구원 헝거랑 등등 이제 헝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좀 잡아주면 되는데 좀 안전하게 잡고 싶다라고 하면 완전 안전한 건 아니지만 여기 그 발전기 철문에 셔터 문에 책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파쿠 우측이나 좌측에서 파쿠르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올라가면
거의 웬만하면 무적이긴 한데, 근데 가끔 좀비들이 막 몰리면 여기 정수기 밟고 점프해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가장 먼저 잡아줘야 될 거는 10보원거입니다. 10보원거가 디버프 공격으로 기절을 시켜버리면, 기절시키거나 업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킬을 맞을 수 있으니까 10호원거나 군인원거를 먼저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발전기 이쪽 오른쪽 위치에, 여기서는 왼쪽이죠, 이런 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 위에 올라가면 완전 무적은 아니지만 반 무적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거의 접근하기 어려워가지고 여기서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반 무적존으로는 지금 여기가 발전기가 있고 여기 깨벽 사이로 들어가면 처음에 연료통 넣었을 때 숙주가 나왔던 제 방에 의료 폐기물이 있어요. 그럼 이 의료 폐기물 이쪽에 올라가면 아까 여기서 등장하는 숙주도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2층에 있는 몹들도 에미사고 같은 걸로 잡기 되게 편해서 데미지는 조금 입을 수 있지만 비교적 조금 안전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책장 1명, 소파 2명, 그리고 여기 의료 폐기물 1명이 있는데, 의료 폐기물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게 처음에 연료통 주입해서 나왔을 때 숙주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발전기 켰을 때도 이 복도 끝에 나오는 숙주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편하게 좀 플레이할 수 있고요. 만약 이것도 솔직히 조금 여기 책장도 완전한 다 솔직히 말하면 전부 다 무적존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찐 무적존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우측 복도로 나오면 여기 발전기가 여기 있고, 여기 복도에서 쭉 이쪽으로 가시면 우측 복도 끝에 이제 올 때 여기 셔터, 철문 셔터에 안쪽에 초록색 방이 있어요. 여기에 건물대가 있거든요. 여기 다 파쿠르해서 올라갈 수 있어서 파쿠르해서 올라간 다음에 한 명이 어그로 끌고 와가지고 다 잡고, 여기서 물고 와서 잡고 물고 와서 잡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나스 네 번째 발전기 공략인데요. 네 번째 같은 경우 마지막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먼저 연료통, 여기도 연료통을 넣으면 세 웨이브가 총 세 차례 진행됩니다. 첫 번째 웨이브는 이 계단 처음에 여기서 올라온 계단 위에 지금 보면 화염병이랑 레드존을 던지는 그런 헝거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발전기 전면에 이쪽에 그냥 군인 헝거랑 일반 헝거 무리들이 스폰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 잡을 때쯤, 그다음에 1층 이 안쪽에 또 애들이 떼거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2층 난간 쪽에 영군 헝거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다 잡을 때쯤 또다시 발전기 앞에 10호 헝거랑 헝거 무리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탈출구의 입구에 화염병이랑 연막 탄 헝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차례 진행이 되는데,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이게 각각 한 웨이브당 모든 좀비를 잡지 않으면 다음 웨이브가 안 넘어가요. 그래서 연료통 다 주입하고 다 잡았네 착각하고 발전기를 켰다가 연료통 웨이브 때 안 잡았던 애를 잡으면 그냥 발전기 웨이브랑 연료통 웨이브를 한 번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비 수가 엄청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통을 주입한 다음에 처음에 화염병 잡고 두 번째 화염병 좀비를 잡았는지, 총 3차례를 잡았는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좀 안 잡았다 하면 막 이런데 약간 시꺼먼데 애들이 좀 숨어 있거든, 몇 마리들이. 걔들을 확실히 다 잡아주고 사운드로 좀비 소리가 없으면 그 다음에 발전기를 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발전기를 작동을 하면 첫 번째 웨이브는 먼저 2층 출구가 개방되면서 거기서 돼지랑 무적수초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층에 중앙에서 헝거들 대거 출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쯤 잡을 때쯤 2층에 또 이제 화염병 좀비나, 그리고 1층 중앙 시추시설에 화염병 좀비가 또 출몰을 하고요. 그리고 1층 중앙에도 애들이 대거 나오고 쇠즈레떼 헝거도 나옵니다, 이때. 그리고 2층 난간에 영군 헝거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얘네들 또 다 잡을 때쯤 또 세 번째 웨이브로 1층 발전기 앞에서 또 대거 출몰을 하고요. 또 2층 출구에도 화염병이 또 출몰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대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적존을 좀 추천드리면, 먼저 가장 안전한 무적존은 이게 네 번째 발전기 가는 이 계단에 올라가기 전에 이 건물대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건물대 왼쪽에 여기 올라가면 두세 명 정도 쓸 수 있고요. 여기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좀비들의 공격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 우측으로 좀 돌아오면 이 안쪽에 또 마찬가지로 건물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쪽에도 무조건 파쿠르에서 올라가실 수도 있고 이 오른쪽도 파쿠르에서 올라갈 수 있는데 둘 다 무적존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무적존을 세 군데를 다 차지하고 한 분 오면 여기서 같이 두 명이 써가지고 지하에 오는 몬스터들을 헝거들을 최대한 다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염병이라든지 그러고 무적수주를 잡으러 올라가면 됩니다. 좀 개체수를 줄이고 플레이를 안전하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건물때는 종종 위에 있는 좀비들한테 뭐 관통으로 데미지를 입거나 아니면 뭐 10부원 거나 그런 애들의 공격을 스킬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아니면 조금 또 스피디하게 클리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1층에도 여기 캐리어 같은데 올라가시면 두 분이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적존인데 10분나 구이는 거 업히기 스킬을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하 출구 내려가는 계단, 지하 무적존으로 가는 계단 있잖아요. 여기 구석에 가시면 여기서 편하게 잡을 수 있는데 웬만하면 여기 좀비들이 못 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화염병이나 레드존의 공격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런 점 주의하시고 만약에 화염병이나 레드존이 깔렸다 그러면 지하로 도망가서 건물대 위로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완전 무적존은 아니지만 반 무적존인데 1층 그 난간 밑에 이런 구석에 돌무더기 구석진 데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좀비들이 한두 마리씩밖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반 무적존으로 좀 애들을 좀 빠르게 잡을 수 있고 이 자리에 있는 분이 뭐 숙주나 화염병을 좀 잡기 되게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좀 이건 쓸만 좀 한번 이제 쓰시면 구석에 들어가서 쓰시면 좀 편하게 좀 클리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이 가운데 시추시설 중앙에 잿더미가 있는데 그 잿더미 가운데도 있으면 뭐 좀비들이 한 마리씩밖에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잡을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반무적종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연료통 위치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연료통 위치도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연료통은 세 번째 창고 가기 전에 이 제작대 옆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료통은 마지막 창고 계단 올라갈 때 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통은 개구멍에서 철계단 이제 개구멍에 나와가지고 철계단 위에 올라갈 때 높은 철계단에 올라갈 때 여기 올라간 뒤에 바로 공터에 있고요. 네 번째 연료통은 마지막 발전기 가기 전에 이 지상이 열리는 이 셔터가 있거든요. 이 셔터 여기 열리면 그 무적존 지하 무적존 자리가 있는 데인데 이 셔터 앞에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 게 그러면 대체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해야 10만 점을 얻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거는 좀 정확하지 않은데 모든 맵들을 심참이랑 베테랑을 플레이를 하면서 얻었던 포인트들이랑 플레이 시간이랑 킬수랑 대비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물론 제 숙련도도 점점 올랐다는 그런 오차도 있고 또 표변수도 별로 없다라는 것도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참 모드 대비 베테랑 모드에서 킬당 5점 정도 더 많은 포인트를 지급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고 여기서는 이렇게 제가 작성을 했지만 죽음의 구덩이랑 로스맵을 추천드렸지만 특히 미나스 공략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미나스 맵을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고 제가 이 표를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클리어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모드의 어려운 맵을 깨야 더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단계별로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한 20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중수분들 같은 경우는 한 10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숙련자분들은 한 뭐 빠르면 3시간에서도 3시간부터 해서 6시간 정도면 클리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계정 가지고 한번 본계정 다 깬 다음에 부계정 한번 깨봤어요. 10만 점을. 근데 이게 미너스 베테랑 모드에서만 쭉 해서 포인트를 집계를 해봤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제가 이 매치당 킬을 기록했던 거랑 총 몇 초가 걸렸는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랑 이제 그 구간마다 얻은 포인트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킬당 포인트랑 시간당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딱 봤을 때 이게 이 숫자들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랑 킬당으로 비교를 했을 땐 확실히 시간보다는 킬이 좀 편차가 없고 평균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킬당 한 38.67포인트를 주구나라는 것을 계산상 이제 알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수치화해서 정리를 해보면 제가
한 평균 500킬 정도 했을 때 한 약 3시간 48분 정도 시간이 소요돼서 이제 10만 점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러고 킬 수는 한 2540킬을 했을 때가 이제 10만 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클리어 조건이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가지만 본인 킬수가 가장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해드린 굶주린 자들 미나스에 대한 요약을 해드리면, 먼저 방어력이랑 넛백을 등 버프를 주는 밥 먹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략은 고급 스프 1회를 먹은 다음에 고기랑 야채 스프로 계속 분홍 스택 도핑 게이지를 유지시켜주는 게 좋고요. 적어도 이게 귀찮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발전기 킬 때만 한 고급 스프 4개 만들어서 그때마다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작년처럼 권총 이제 장전하고 버리고 죽기를 반복해서 총알 무한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부족하시면 이런 식으로 총알을 만드실 수 있고요. 총은 사이가랑 에미사구가 1티어라고 생각 들고 이 두 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좀비 모드는 항상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본 스킬이요. 그래서 헤드에임이 헤드샷 비율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장전 캐스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에임은 좀비들 얼굴에 대고 머리에 에임을 대고 빠바방 쏘면서 이제 맞춰가면 할 수 있고요. 장전 캐슬은 2번 슬롯에 사이가를 장착하고 총알 장전한 뒤 장전 모션이 뜨면 장전되면 이제 X 누르고 다시 2번을 누르면 이제 빠르게 장전 캐슬을 해서 이제 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무기를 키분리가 되어 있다면, 기본 설정 키가 지워져 있다면 반드시 통합 추천 무기 키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통합 추천 무기 키가 이제 굶주린 자들 모드에서 추천 무기 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캐릭터가 3연초가 됐다, 헝거들한테 물려서 3연초가 됐다면 한 점도표로 빠르게 빠져나온 다음에, 그리고 죽기 직전이라면 바로 바닥에 치료화물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미라마 맵이 웃긴 게 바닥에 화살표 진행 방향이 맞긴 한데요. 근데 종종 화살표 방향으로 가다 보면 화살표 방향의 반대편이나 옆벽이 먼저 깨지면서 좀비 웨이브가 나올 수 있어요. 진행 방향은 맞는데 좀비가 먼저 나오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승 장비 확률 같은 경우는 체감상 한 10%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대비 비교하면 거의 안 뜨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악몽 모드가 출시되면 악몽이랑 이 일반 군주전자 모드는 다른 모드이기 때문에 기존의 베테랑이나 신참에서 획득한 정승 장비를 악몽에서는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고, 악몽은 맵 하나로 아마 마지막 맵인 미너스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테이고 때도 작년에 마지막 맵인 병원이 그 악몽 모드로만 그 한 가지 맵만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 들고, 연료통을 주입을 하면 물론 연료통 주입되고 시작하지 않는 때도 있지만, 두 번째 발전기는 그렇지만 대부분 연료통 주입하면 좀비 웨이브가 시작되기 때문에 연료통을 주입하고 좀비들이 생성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모두 다 처리하고 모두 다 없을 때 그 다음에 발전기를 작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낙하 지점, 개구멍 깨벽이 있거든요. 거기 깨진 데에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팀원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마지막에는, 물론 사실 제가 보니까 팀원이 이겨서 나가주면 그래도 포인트 얻는 데는 막 크게 감사하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전승 장비 획득이 목표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 기준이지만 미나스 베테랑 모드 평균 제가 500킬을 했더라고요. 이 기준 3시간 40분 정도 플레이하면 10만 점 달성이 가능하고, 아케이드 모드 보상 10만 점 획득을 위해 한 약 2600킬 정도 해야 된다. 킬당 38포인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킬당 38포인트는 미나스 베테랑 모드 기준입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많이 좀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긴 했는데, 좀 굶주린 자들 모드, 물론 시간만 투자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최종 10만 포인트를 찍을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아까 제가 정리해드렸지만 초보자분들 같은 20시간도 걸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쉬운 맵으로 하면요. 근데 이런 팁들을 참고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보다 더 빠르게 2시간대 아니면 3시간대 10만 점을 클리어하시는 걸 좀,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전 개인적인 실망이고요. 그러고 이걸 또 정리했던 이유가
두 번째는 이제 악몽의 굶주린 자들 모드가 출시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모드로 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몰이 사냥을 하고 무적존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실 수 있게 무적존도 다 정리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 10월에 악몽이 출시되면 이 영상도 좀 참고하셔서 만약에 미나스 맵이면 이제 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플레이 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이제 제가 대댓글 남겨드릴 거고요.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